안녕하세요. 미소쌤입니다. 선생님,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겼냐?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제도인데요. 목적으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이렇게 노인을 도와줌으로써 가족들의 부담도 경감이 되고요. 또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과연 누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며 보험을 누가 운영을 하는지 가입자와 보험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가입자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 제도인 만큼 돈이 모여야 운영이 되죠. 가입은 누가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전 국민이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 선생님, 전 국민의 외국인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외국인 선생님 포함하여 모든 전 국민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험료가 모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운영하는 주체, 보험자는 누가 되냐? 우리 선생님 사시는 곳 보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장기 요양급여를 누가 탈 수 있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예요. 노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을 알 수 있는 거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이죠, 선생님. 그래서 나이가 첫 번째로는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는 65세가 안 되는데 장기 요양보험을 탈 수 없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노인성 질병의 책 교과서 한번 보시면 엄청 많은 질병이 있어요. 요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저희 딱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치매, 두 번째 뇌졸중 있고요. 세 번째 파킨슨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있으신 분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요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선생님. 65세 이상인데 건강하신 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 거동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 우리 혜택이 가야겠죠. 일상생활 못하는데 몇 개월 이상 못해야 되냐? 바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 두 번째로는 나이가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면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자가 됐으면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은 어디로 하러 가냐? 바로 아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 본인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네요. 신청을 했으면 바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신청을 했으면 공단에서도 과연 이 노인분이 거동이 불편한지, 일상생활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뭐가 나오냐? 바로 집으로 방문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자는 누구냐? 공단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한 분이나 두 분이 집으로 직접 나오셔가지고 52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52개보다 더 많은데 실제로 인정되는 거는 5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5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네요. 그러면 공단 소속 직원이 공단으로 들어가서 1차 판정을 하게 됩니다. 1차 판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하게 되고요. 1차 판정이 끝나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사람은 추가로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라고 알려주면서 드디어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판정을 어디서 하냐? 공단에 소속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선생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바로 이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고요. 최종 판정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등급 판정도 나고요. 2018년에 신설된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 과연 며칠 이내에 완료가 되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는 30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 어떤 어르신이 1등급 판정을 받고 어떤 어르신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는지 한번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2018년에 신설된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등급이에요, 선생님. 1등급 받은 어르신의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전반적인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으시고요. 이러한 1등급 받은 어르신은 와상 상태로 모든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2등급 한번 살펴볼게요.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판정을 받고요.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2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 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보통 도움을 받아서 침대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르신이 2등급 판정을 받고요. 3등급은 전반적인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 판정을 받아요.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3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 3등급 판정을 받는 어르신은 부축을 해서 휠체어로 이동해 화장실을 이동한다거나 하는 어르신이 3등급 판정을 받고요.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 판정을 받아요.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일 경우에 4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은 보행기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거동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4등급 판정을 받고요. 5등급은 바로 치임의 등급이에요.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 어르신들이 5등급 판정을 받고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2018년부터 신설된 제도인데요. 바로 대상이 경증 치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이 됐고요. 이러한 어르신들은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프로그램이라던가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급이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왔으면 이제 공단에서는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판정 결과 통보를 해줄 때에는 장기요양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것이 바로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등급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효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선생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평생 1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이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해에 갱신 신청이라는 것도 해주셔야 되시고요. 먼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워낙에는 최소 1년이었는데요, 선생님. 2020년부터 최소 2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7월 24일에 최초로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유효기간은 2022년 7월 23일까지는 등급이 유지된다는 거고요. 2022년 7월 23일 이후에 갱신 신청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 신청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갱신 신청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볼게요. 갱신 신청은 이러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에서 30일 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효기간 갱신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갱신 직전 같은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이고요. 2에서 4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갱신 신청을 했더니 똑같이 2에서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3년. 5등급과 인지지원을 받았는데 갱신 신청을 했더니 똑같이 5등급 인지지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22년 다시 1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그러면 2026년 7월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2등급 판정을 받고 2022년에 다시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이 수급자는 2025년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2020년 7월에 5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다시 5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이분은 2024년 7월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기간 갱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부터 판정 결과까지 알아봤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과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